장전에 주목할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지난주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의 파란불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었죠. 코스피 2%대, 코스닥은 무려 5%대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상장사의 거의 30%, 3분의 1에 가까운 기업들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어제 2,400선을 모두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360선대까지 쭉 미끄러지면서 2.78%의 하락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수급을 보시면 그동안 많이 팔아서일까요? 외국인의 1,000억 원대 순매수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SK 하이닉스만이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으로 눈에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요.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마치 한 종목이 하락하는 것처럼 큰 폭으로 지수 전체가 하락을 했는데요. 5.19% 밀려나면서 627선까지 빠졌습니다. 4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코스닥 시장 속에서 많은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도 알테오젠 7% 밀려났고요. 리가켄바이오 5%대, 휴젤 6%대 크게 밀려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2.5% 밀렸죠.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0.5%, 0.6%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일제히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이번 주 계속해서 어떤 흐름 이어갈지 저희 개장 시그널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이슈와 함께 관심 종목들 살펴보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 이후 움직이는 시그널들 포착해보면서 시그널 포착주들도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전문가님의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팍스통신망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간단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 장전에 움직이는 이슈들과 함께 개장과 함께 또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장전의 이슈들 그리고 장 개장 이후에 시그널 포착주들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죠. 어제는 증시는 더 쌀쌀했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조금 이 반등 매수세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 훈풍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또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담아야 하며, 현재 물려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혹시나 손절이나 혹은 홀딩이나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종목마다 다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가이드와 현재 증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코드를 통해 꼭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의 다양한 힌트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장전에 미리 이슈들 체크해보고 대비를 해본다면 더더욱 좋겠죠.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 당국이 미국이 또 그동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추가 통제를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 조치일까요?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규제를 또 발표를 했어요. 일단 전일 미국 증시가 약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첫 번째로 이제 주요 이슈가 하나가 있다면 지금 이제 화면을 같이 보시게 될 텐데, 첫 번째 이슈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중국 당국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점법에 관련되어 있는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이슈를 통해서 사실상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주가 하락을 먼저 나타내고 여기에서 나타난 뒤에 이 차익 실현의 명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아이언큐 등의 큰 폭으로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줄줄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주식은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래 이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중앙 CCTV를 이용해서 이 중국 국가시장 관리총국 이 엔비디아에 대해 이 중화 인민공화국
법에 관련되어 있는 위반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슈들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 전일 미국 증시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 FOMC가 진행이 될 텐데 지난주에 고용 지표를 넘어서 이번 주에도 이 물가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날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 사실상 FOMC를 앞두고 이 물가 지표들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주식 자체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이 너무 고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 이 물량들이 좀 출회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사실상 지금 요즘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 안에서도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악재는 국내 증시의 반도체 업종에게도 그렇게 그다지 좋은 영향은 아닐 것이다. 이 어떻게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종목들이 거의 다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190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서 10%가 상한가를 갔어요. 19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정치 테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관련돼서 이 종목들의 일부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저해할 수도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대응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이제 어제 증시를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자면요. 이 페이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개인 투자자가 대략 1조 2천억에 가까운 물량을 던졌습니다. 사실상 어제 증시의 하락 요인은 투매 분위기에 휩쓸린, 이 공포 분위기에 휩쓸린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이 좀 줄줄이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실 우리가 증시가 이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근데 그 사태가 있기 전주만 하더라도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사실 좋진 못했어요. 안 그래도 언제 올라가는 외국인들의 수급만 계속 기다리던 그런 국내 증시였는데 아무래도 이런 내란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저버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공포심리 자체가 이 증시에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투매가 나왔는데 자,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투매를 지켜본 외국인이 약 2천억어치를 줍줍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파는 동안 뒤에서 기관들은 열심히 주워 담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물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저점이 아닐지라도 사실상 어느 정도 저가 매수의 하나의 기회로 볼 수 있고 분할 매수의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증시의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증시에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추가적으로 오늘 또 하락이 나온다면 내 주식을 조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식이냐, 어떤 종목이냐, 어떤 테마냐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지겠지만 무리하게 혼자서 뇌동매매로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 하나 보시면 QR코드 하나 있으시죠? 그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 주식들 한 번씩 도움 받아보시고 가이드 받아보시고 그리고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테슬라, 아이온큐까지 돌연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FOMC 전에 살펴볼 두 가지 지표들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죠. 말씀 주신 대로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그 발표들을 앞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살펴보면 상승 종목이 190여 가지였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그중에 10%인 19가지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대부분이 정치 테마주였는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이 더 빠질지 더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지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 없지만요. 어제만큼은 외국인이 개인이 투매로 던진 물량들을 대부분 담아내
잡아내는 걸로 보아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다졌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던져야 할지 정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종목과 내가 가지고 있는 테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실시간 대응법들 모두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셔서 빅스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리해 주신 내용들 바탕으로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종목들 잠시 후에 포착해 볼 예정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전 이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고요.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탄핵 부결로 인해서 당분간 좀 정치적인 리스크는 계속 가져가는 셈이 됐고 주식시장이 좀 싫어하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지수가 어제 하염없이 밀려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 중에 또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들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지금의 시장의 포인트는 정치 테마를 배제할 수가 없겠죠. 네. 지금의 주요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다시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지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엔 정치 테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주말간에 있었던 탄핵 표결이 무산이 되면서 사실상 정치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이 정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증시도 이 경제정책 쪽에서도 여전히 요동을 좀 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지난주 표결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 표결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때까지는 매주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민주당에서 오늘 또 내란 특검에 대한 첫 발을 또 내민다고 합니다. 정기국회 종료 직후 2차 탄핵에 관련되어 있는 스타트를 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10일에 내란 상설 특검과 12일 일반 특검, 김건희 4차 특검 표결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계속 잡혀 있게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정치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얘기는 우리가 또 여기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정치적인 얘기를 바탕으로 어떠한 관련주들이 움직이느냐,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그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 사실상 이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퇴진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선 후보 주자들의 관련주들 한 번씩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사실상 확정을 지어놓다시피 관련주의 대장주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련주들 한번 같이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종목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대장주로 자리 잡고 있는 오리엔트전공,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연일 상한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략 4번의 상한가를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장시작 16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효과에서 대략 상한가를 또 한 번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리엔트 전공 이 종목 내려오면 좀 잡아도 되냐? 사실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렇게 이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종목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고점에서 무리하게 잡는 것보다 눌림목에서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명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그 눌림목을 기다리는 것보다 후발주를 노려보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 후발주 어디서 보실 수 있냐? 하단에 QR코드를 찍고 팍스통신망 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후발주 라이브 방송이나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선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 투표율은 사실상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적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주 이 김건희 특검법 관련되어 있는 표결 이후로부터 힘이 어느 정도 다 나갔잖아요, 사실. 네. 안철수 의원 빼고는 이제 어느 정도 나가 있는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그나마 의리로 조금 이 주식으로 나타내지 않았나라고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관련주로서는 이제 써니전자가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 지금의 차트 상황에서는 저는 무리하게 잡는 것보다 이 종목을 굳이 잡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어요. 왜냐면 고점에서부터 무리하게 어느 정도 내려오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지금 바닥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많이 내려온 시점에서 바닥도 잡았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상승이 직접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 고점을 돌파를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야 우리가 그때서부터 잡을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2,295원 즉 2,300원대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막상 10% 내지 15% 정도의 수익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사실상 이 위험 리스크는 사실상 더 높아져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것보다 하단에서 후발주로 올라오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경남스틸인데요. 홍준표 의원 관련주죠. 이 종목은 이제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기존에 21년도 당시에 대선이 치러졌을 때 이 홍준표 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주로서 사실상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던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00원대 즉 2,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2,000원대까지 무려 5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지금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봤던 정치 테마 관련주 중에서는 만약에 공략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경남스틸을 눌림목을 기다려서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 21년도 당시에 대선 관련 이벤트를 통해서 종목들을 공략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슈 하나의 종목들의 급등과 급락은 쉽게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10% 20%가 쉽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10% 20%가 급락이 굉장히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정치 테마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굉장히 적게 들어야 되고 적재적소에 물타기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포인트들도 굉장히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략하시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테마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치 테마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치 테마주로 공략을 하고 싶다,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꼭 참석을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후발주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의 정치 테마주를 두 가지를 좀 포인트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정치 테마주 자체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잘 모르고 여기에 대한 대응만이 좀 살 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충분히 하락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오늘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대로 이 정치 테마주들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무리하게 오늘 잡으면 안 된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이제 눌림목을 좀 기다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이제 방송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이 단 3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단타를 공략하고 싶거나 단기 스윙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파동과 관련해서 내란 행위 상설 특검안 처리를 예고를 했죠. 2차 탄핵 추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10일 오늘 내란 상설 특검 그리고 12일에는 일반 특검과 김건희 4차 특검 포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개장전 이슈 함께 살펴주시면서 먼저 오리엔트 전공 살펴주셨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상한가 행진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동시호가 상한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후발주를 노리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 후발주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이후에 대표님께서 팍스통신망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후발주 잡아보셔서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후발주 제대로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다양한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써니전자 안철수 의원의 테마주죠. 야당에서 유일하게 또 표결에 참여한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현재 이 종목 살펴보더라도 바닥은 잡았지만 현재 고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에 약간 무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살펴봤던 경남스틸의 경우에도 홍준표 의원의 테마주기도 한데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눌림목을 기다려서 공략이 가능한 종목으로 살펴주신 만큼 오늘 살펴주신 정치 테마주들 이슈 관련해서 급등도 나올 수 있지만 급락까지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만큼 비중을 적당히 조절해서 들어간 다음에 대응까지 할 수 있는 전략들을 모두 잡은 채 진입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급락이 나왔을 때 당황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오늘 빅스 대표님께서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한 공략법과 대응책 그리고 적절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리고 대응 방법들까지 모두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오늘 급등하고 있는 어려운 시장에서도 올라갔던 이런 정치 테마주들 제대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눌림목이면 눌림목,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잘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개장전 이슈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사실 지금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좋지 않은 시점인데 사실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테마는 딱 초점은 여기에만 두시면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테마. 시점 이슈를 받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모든 테마들은 다 이슈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슈를 토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거나 혹은 반대로 이런 시장에서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테마들 그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확실하게 우리가 줘야지만 앞으로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수익도 챙겨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이 사실상 동시호가부터 굉장히 큰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증시가 계속 빠졌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장전이겠죠. 그때부터 우크라 재건 관련된 이슈가 계속 꾸준하게 브리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장 마지막까지 계속 우크라 재건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엔 어제 웬만한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지만 우크라 재건 테마만큼은 시장에서 조금 살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주들 추가적 상승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일단 첫 번째로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도 우크라 재건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에 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슈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어제 이슈입니다. 어제 장 마지막쯤에 나온 이슈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방법을 구상 중이다라고 언급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충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평화를 원하고 있다며 자신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끝낼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두 번째 페이지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페이지는 제가 조금 이따 밀착 종목으로 사실 오늘 우크라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사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여기에 대한 현 정부 바이든 정부와 그 다음 정부 트럼프 정부가 있을 텐데 정부가 바뀌게 되더라도 단 하나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현 정부 어때요?
이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제 우크라 재건 테마들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이유가 이 바이든 정부가 주말간에 우크라 재건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을 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거였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또 트럼프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자연스럽게 이 테마만큼은 죽지 않겠다라고 인정을 해준 그런 수급세가 좀 붙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대표적인 종목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누구라도 아실 만한 사실상 이제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뒤늦게 합류한 종목일 것 같아요. 바로 대동기어라는 종목인데요.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 굉장히 유명하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곡창지대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재건을 하게 된다면 농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협약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할 것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이 대동기어라는 기업이 될 겁니다. 이미 진작에 협업을 체결한 이력도 갖고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이 종목이 사실 이 고점을 언제 돌파하나 그 전부터 사실 내심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합류하자마자 그 고점을 바로 돌파를 했어요. 어떤 고점이냐? 14,500원대의 고점인데요. 23년도 이후로부터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 고점 부근을 계속 두들겨주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 고점을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단의 지지 구간을 다시 한번 체크한 이후로 이번에 이슈와 함께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크라 재건 테마주 중에 안에서도 대장주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 개인적으로 앞서서 봤던 우리 우크라 재건 테마들 대표적인 종목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종목은 뭐 삼부토건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건데 그 종목들의 상승률을 봤을 때는 이 대동기어 역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단타로 접근을 하거나 단기 스윙으로 짧게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단기 스윙이잖아요. 이 종목은 그렇게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어디서요?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드릴 거고, 자, 그러면 난 이런 종목 말고 우크라 재건 테마주 중에 안에서도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되지만 확실한 수익, 큰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후발주 시그널 포착 종목을 갖고 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기에 대한 종목들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대동기어 살펴봤습니다. 관련 이슈로는 동시호가부터 개파락을 출발했었는데 어제장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지만 이 테마만큼은 살아남았다라고 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서 살펴주셨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물론이고 트럼프 정부까지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 테마만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하겠구나라는 인식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살펴주셨던 대동기어, 우크라이나 곡창지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건을 한다면 이 농기계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필수적으로 협력할 것인데 이 대동기어가 우크라이나에 이 농기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고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안에서도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대동기업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단타와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셨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런 단타와 단기 스윙이 스스로 공략하기에, 혼자서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시간 전략 빅스 대표님께서 모두 잡아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모두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밖에도 나는 단타와 단기 스윙은 조금 걱정이 되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후발주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후발주를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공략해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챙겨보실 분들은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 이제 개장 상황 앞두고 있는데 오늘 개장 전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현재 시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동시호가에서
예상 지수로 살짝의 갭 상승을 보여줄 예정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까 40분 기준으로 잠깐 얼핏 봤을 때는 2%대 하락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그래도 장 시작 직전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약세지만 아직까지는 약보합 구간에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는 아무래도 전일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던 우크라 재건주들이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 테마죠. 전일 무더기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 상승이 나올지 여기에 대한 여부는 조금 후에 장 시작이 된 이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2분 뒤면 장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근데 오늘 조금 이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어제 시장이 많이 내려왔어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저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 매매나 뭐 여러 가지 반발, 아직까지 투매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시장은 저점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시점에다가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장초반 변동성을 조금 주시하셨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다시 올라오는지를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동시호가 상황에서 현재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 있고요. 그 밖에도 정치 테마주 차익 실현 나올지 추가적 상승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렵지만 저점 메리트도 있는 구간이니까요. 오늘 장 출발과 함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희는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개장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에서 엇갈린 흐름을 예상을 했었는데 장 출발 상황과 동시에 양시장 모두 상승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의 경우 2387선까지 올라서면서 1%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1.86% 상승하면서 638선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코스피 상위 종목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1%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일하게 올랐던 SK 하이닉스 지금 약보합권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1.5%대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셀트리온, 기아와 삼성전자 그리고 KB금융까지 모두 상승불 켜고 있고요.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상승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4%대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어제 낙폭을 절반 정도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오늘 강합니다. 2%대 3%대 넘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는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은 많이 내려와 있는 저평가의 상태입니다. 반발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어느 정도 조금 하락이 반등이 나와주는 1.3%대에서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약보합에서 출발할 것 같았던 그 시장과는 다르게 2%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시장은 요동을 칠 거예요. 오늘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이지만 여기서 추가적 하락으로 다시 등을 돌릴지 아니면 다시 그대로 상승이 이어질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장 초반의 종목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테마가 현재 시장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동신건설이 오늘 상승률 상위에 조금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봤던 오리엔트 전공처럼 이 종목도 무려 2연상을 거듭하면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저점에서 14,000원이었는데 지금 68,000원까지 올라가는 대략 300%가 넘는 상승을 좀 만들어내고 있겠죠. 두 번째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이텍이나 아래에 보이시는 일성건설 등 대표적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테마주를 공략하기가 조금 현재 시점에서는 쉬웠던 게 우리가 사실 첫 번째로 대선이 치러졌을 당시에 대선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을 찾기가 굉장히 급급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종목도 관련주다라고 들어가는 순간 이미 너무 많은 상승을 만들어 버렸었는데 지금 보면 대표적인 관련주들을 살펴봤을 때 이미 히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다시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분명히 21년도 당시에 움직였던 동신건설, 일성건설, 에이텍 이런 종목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움직여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겠죠. 그때 올라갔던 종목들 아직 안 올라갔다면 후발주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동신건설, 일성건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잡을 거예요? 단타로 공략을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포인트를 봐야 되고 만약에 조금 더 여유롭게 봐야 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발주 단기 스윙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몇 가지의 종목들을 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후발주 만약에 여러분들이 뒤늦게 보신다면 저는 이미 공략해서 저 위에서 수익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수익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 팍스통신망 오셔서 저와 같이 라이브 방송이나 텍스트를 통해 여기에 대한 가이드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들이나 안철수 의원의 관련주들 여러 가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겠지만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일 때는 사실상 증시가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시장 안정됐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오크라 재건 테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도 같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종목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종목 대동기어가 있었는데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하고 나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종목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달아드리자면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굉장히 정직하게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동평균선을 타고 내려왔다가 또 타고 올라가고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상승이 이때 당시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디서 지지를 받아요? 5일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아줍니다. 5일선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갔죠. 추가적 상승이 나온 이후로 지금 내려왔을 때는 어디까지 지지를 받아요? 이 구간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목들이 추가적인 급등 향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5일선과 11선을 가급적이면 이탈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노선은 이제 21선이 즉 생명선이 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1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오늘 갭상승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나오게 된다면 하단의 지지가 다시 한번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봉 차트를 좀 돌아가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나 지금 한 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지지를 잡아가면서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단타로 공략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오늘 아마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팍스통신망 안에서 같이 공략을 해볼 수도 있을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데 수익을 못 봤다 하지 마시고 하단 QR코드 있습니다. 저와 같이 오늘 정치 테마주 중에서 짧게 또 이렇게 우크라 제거주 중에서도 짧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개장 전 이슈에서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정치 테마주와 우크라 재건 관련주 두 종목 모두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 개장 시장과 동시에 확인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살펴봤던 정치 테마주 중에 이재명 테마주, 안철수 의원 관련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리엔트전공 다시 한번 상한가 진입했고요. 동신건설도 역시나 17% 급등을 하면서 저점 대비 300%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주 가 움직일 때는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렇게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치 테마주 그리고 후발주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 대응까지 모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빅스 대표님께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잡아주실 예정이고요. 오크라 재건주도 같이 살펴봤었는데 대동기업 갭상승 출발했다가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된 대응 전략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방송 중에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살펴볼 거고 이에 대한 포착주 주변에 이제 방송 이후에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옆에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그널 포착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시장에서도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테마, 이슈가 나오는 테마들을 공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락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 테마만큼은 살아서 빨간불을 켜주는 테마를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우크라 재건 테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지금 보시면 대동기업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반등이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대략 2분 사이에 다시 오늘 갭상승 시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단타로 우리가 같이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놓쳤잖아요, 지금. 이런 종목들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타로 공략하거나 눌림목으로 내려왔을 때 같이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가 또 공략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해야겠어요? 후발주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그 후발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은요. 우크라 재건 테마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테마주 중에 하나 AI와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자, 우크라 재건 테마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슈를 브리핑을 못 해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어제 아침에 나온 이슈인데 미국 국방부에서 우크라에 약 1조 4천억의 추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지원 금액이 사실상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나 이제 그 정부까지 포함을 했을 때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졌던 지원 금액이 대략 88조 3천억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 아래를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현 정부도 그렇지만 다음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미국 대선 뒤로 처음 트럼프와 회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을 이후로 이슈가 아까 전에 어떤 게 나왔어요? 이 우크라 전쟁을 빠르게 끝낼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만큼 사실상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우크라 재건주들은 뜨거운 테마주 중에 하나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우크라 재건 테마 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AI 테마의 이슈인데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AI 테마 이슈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 AI 기반 검색 기능을 출시를 했어요. 레딧 내 검색 엔진으로 AI를 활용해서 정확하고 관련성을 높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아시겠지만 오픈 AI에서
새로운 챗봇 소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AI 관련된 이슈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AI 관련주들 최근에 또 흐름 굉장히 좋았기도 했잖아요. 이 이슈를 통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라는 과정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료는 이 정도로 좀 보고요. 그럼 이 종목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크라 재건 관련되어 있는 재료입니다. 이 기업은요, 재난안전통신망과 열차 무선통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열차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는 경제발전 및 기강시설 복원에 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철도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를 가장 먼저 복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복원을 하게 된다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또 도입하는 철도가 개발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은 철도 무선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은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AI와 관련되어 있는 재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국책과제로 AI 개발 관련 과제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자, 아까 전에는 열차 무선통신과도 재료가 있었는데 이번엔 AI도 확실한 재료가 있습니다. 엑소브레인 엔진을 기반으로 AI 전문가 파트너 이 솔루션인 챗봇을 개발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정치 테마주에 다들 지금 시장도 TV 안 보시고 다들 차트 보시면서 정치 테마주들 막 무리하게 따라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쫓아가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결과는 좋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지금 주축하고 있다잖아요. 어떤 거? 기술주들. 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기술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안전하게 담아놔야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슈도 살펴봤고 기업적인 재료도 살펴봤는데 그 이제 차트를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차트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앵커님과 같이 얘기를 잠깐 나누실 때 이미 이 종목 조금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미 자리를 놓쳤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이 종목 놓칠 수가 없겠죠. 바로 잡아야 돼요. 이 종목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싶은데요. 자, 2005년도의 기준으로 신고가를 한번 만들어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저항대로 삼아서 사실상 2016년도에 돌파를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돌파를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차익 실현과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어져서 봤을 때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하단에서의 지지 구간, 위에서의 저항대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박스 차트를 보고 나서 이 박스 차트를 돌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매집입니다. 지금 뒤에서 보시면 하단에서부터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래량 보이시죠? 기존과는 없었던 이 거래량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거래량이 수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럼 또 내려가나? 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포인트는 지지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첫 번째로 돌파를 했을 때 돌파를 실패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돌파를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죽지 않고 계속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유지된 상태에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 종목 현재 시점에서 저항대가 4,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주가가 2,8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무려 20% 내지 3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돌파가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수익도 챙겨볼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에 대한 근거는 거래량이 죽지 않고 꾸준하게 받쳐진다면 이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재료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오늘 시점에서도 추가적 상승. 이 종목은 우크라 재건주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주 대표적인 대장주가 아까 대동기어였잖아요. 근데 대동기어가 오늘 추가적 상승이 나온다면 이 종목도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나중에 또 내일 가서 내일 모레 가서 누가 이 종목 많이 올랐네 뭐 했네 그때 뒤에서 들어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 종목을 그나마 저점에서 함께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딱 2분밖에 안 남았어요. 하단 QR코드 바로 카메라로 찍으시고요.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박스통신망 오셔서 여러분들의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개장 전 이슈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늘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계속해서 상승 출발하면서 갭상승 출발했다가 아까 말씀 주실 때 잠깐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대응 전략 살펴주시면서 지금 지지받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시자마자 반등하는 모습 보였었죠. 이렇게 대동기어가 움직임에 따라 후발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재료까지 굉장히 탄탄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재료도 물론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철도 그리고 AI 관련 테마까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재료들을 바탕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오늘 후발주로 시그널 포착 종목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료도 탄탄하고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개장 상황과 함께 상승불 켜면서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요. 이 종목에 대한 제대로 된 전략 모두 받아보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오늘 추가적인 대응 방안까지 모두 만나보셔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후발주 제대로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제 방송 시간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오늘 하루 든든하게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장이 개장한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개장 전 이슈에서 말씀 주신 종목들이 전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오늘 빅스 대표님께서 잡아두실 전략들, 이 관련주들과 모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정치 테마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제대로 공략 모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